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 없이 사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없죠. 알람과 함께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죠. 스마트폰 아닌가요? 아니요. 도티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애. 그렇죠. 직장이 사라집니다. 그러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선 스마트폰을 든 새로운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요? 포노. 네, 원래 인간 현대 인류의 생물학적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네. 네, 이게 다 라틴어인데요. 호모가 인간적, 사피엔스는 지혜롭다.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류가 현대 인류인데 그 사이에 포노라는 호언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에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이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잘 진입한 것 같나요? 우린 했지. 선두주자 아닌가요? 선두주자죠. 한국은 이미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그렇죠. 네. 저 놀랐던 거 이번에 사재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한국은 원래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배달 너무 잘 돼 있고 온라인 쇼핑 많이 하니까 거의 없었잖아요. 마스크 네. 빼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디지털 문명이 왔다, 뭐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왔다 그랬는데도 뭐 그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디지털 문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코로나19가 계속 반복된다면 앞으로 이런 거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는 미래를 더욱 앞당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짜 일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저게 뭐야? 저 온라인 회식. 회식이요? 온라인을 랜선 회식. 젊은 친구들은 실제로 야, 나 혼자 먹기 심심한데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러고 화상으로 같이 앉아서 먹고 이런 것이 아주 일상화돼 있죠. 아니 그럼 지금 우리 온라인 참여자분들이 지금 다 같이 뭐 시켜 여기 드시면 계신 회식이네요? 다이 포노 사피엔스 분들이시죠. 네. 어머. 아니 그럼 저 온라인 회식을 하는데 네. 마지막 결제는 부장님이 하시나요? 일단은 누가 해? 각 집으로 부장님이 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 직원분들의 주소를 다 부장님이 받으셔가지고 네. 그 배달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다 시켜주신대요. 좋은 회사다. 부장님 좋은 괜찮네. 회사다. 와. 자, 그런 부장님이 있는 회사가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가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럼 부장님이 있어야 돼. 그쵸. 자, 재택근무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회사에서 잘 쓰일까요? 아니면 그런 거 난 몰라 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재택근무 이제는 잘해야죠. 이게 결국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바뀌는구나. 문명의 표준, 내 마음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운명의 표준. 우리나라도 정말 잘하고 있고 이번 팬데믹도 잘 막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나라를 꼽자면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이 사진 속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학생 약간 같으시고. 송기령 부사장님 같은. 송사님 같은 분이 딱 있는데요. 대만의 디지털 장관인 오드리 탕입니다. 장관님. 네. 와, 젊으신데요? 젊은데? 우리로 치면 과기부 장관. 야. 39살의 젊은 장관. 진짜 30대네. 근데 저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는 이유가 이분한테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바로 해커 출신 장관. 해커요? 네. 세계 최초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대만에서 이런 분을 장관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이분이 대만의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강요회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럼 이제 과기부 장관한테 좋은 방법을 찾아봐 이랬겠죠. 이분이 어디다 물어봤을까요? 우리 같으면 회의 막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개발자 그룹 커뮤니티 SNS에다 물어본 거예요. 야, 앱 야. 개발. 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나 코로나 확진자 동선 알리는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야, 거기다가 데이터만 올리면 되겠다. 나한테 약국하고 마스크 몇 개씩 있는지 그 데이터만 늘 업데이트해서 시켜줘. 그럼 내가 개발할게. 우와. 오케이. 그리고 딱 3일 만에 개발 완료. 우와. 야, 되게 열려있는 진짜 분이다. 빠르다. 교수님 근데 네. 뭐 물론 호모 사피엔스 시대 다 된 거 당연한 건데 네. 근데 또
이탈리아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사실 두 나라 잘 살게 한 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에요. 맞습니다. 제조업이 중심이고 또 똑같이 두 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 스마트폰 기술 익히고 앱 개발하고 이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표준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 땡땡생 막걸리라고요. 막걸리로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네. 이분이 네네. 양주장이 1925년에 만든 거래요. 그래서 3대째 경영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 매출이 2억, 직원은 3명.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접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7살짜리 아들이요. 아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SNS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이야. 그리고 10년이 딱 지났죠? 지금 작년 매출 200억 돌파해요. 와, 막걸리예요. 전통 맞죠? 막걸리. 그 아드님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타깝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영주의 대장장이 아마존에서 맞아.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 홈인가? 예, 이 가드닝하는 유튜버 한 분이요. 호미를 딱 들고 맞아. 내가 써보니까 이건 신이 내린 독이다. 외국엔 그게 없었어. 없어요. 호미가 호미가 오.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호미를 팔아가지고 오종잡으로 전 세계에 힘들잖아. 정말 호미를 다 맞아, 판 맞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과로사하게 생겼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네. 왜냐하면 막 매달 1000개가 쏟아지는 거예요, 주문이. 이것뿐인가요? 작년에 배달의 민족이 4조 8천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네. 다들 난리가 났죠. 이게 네. 왜 이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시켜 먹어요. 맞아. 작년에 배달의 민족이 시켜 먹은 돈만 8조 5천억 원. 아, 제가 지분이 많아요. 저도 많아요. 정말 많이 시켜 먹었어요. 저 기사도 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표준이 안 바뀌면 어떤 제조업도 어떤 기존 산업도 길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어마어마해요. 듣다 보니까 그 아랫세대는 당연히 그 세대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지어주면서 이걸 주면서도 줘도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죄책감 안 가지고 그냥 마음껏 줘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주 어릴 때에는 네. 이 사람과의 교감을 더 많이 하게 해주라고 합니다. 뇌가 그걸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 사실은 마음껏 쓰게 해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단 이게 부작용 크죠. 네. 우리가 공평하려면 부작용도 크고 혁신성도 커요. 부작용 커. 우리가 왜 스마트폰을 아이들한테 주면 죄책감이 들고 부작용만 생각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것만 해서.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저기 초등학생 같은 친구랑 어머니가 계신데 네. 저 초등학생이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런 기술을 빨리빨리 습득을 하면 저 친구도 뭐 다양한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 친구는 지금 오늘 굉장히 이득인 게 엄마 이제 나 핸드폰 쓰는 거 뭐라고 하지 마. 맞아요. 같이 봤어. 난 호노 사피엔스야. 끌라 그러셨어, 어머니가 지금. 곤란해하시네. 지금 여기서. 사실 우리의 미래는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정해진 미래라고 그래서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인류의 문명이 진화했다면 단 한 번도 거꾸로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맞아.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요. 정해진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대봉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늘어난 게 한 통계적으로 15에서 20% 정도. 3개월째 이렇게 연세의 중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 오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인원 감축으로 한다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프리랜서의 개념이어서 아무래도 쉬고 있다 보니까 무급으로 지내고 있는 중. 생활은 되겠지만 이게 2달, 3달, 4달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지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뭐 물이나 쌀, 뭐 생필품, 세제 이런 그 과부피, 과중량 물량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일은 또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불편하고 좀 위험해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가족이 이제 2차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매번 가지고 있고요. 생전 처음이지 40년 넘게 하도록. 옛날에 죽을 고비도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건강하잖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그저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러지. 부모 마음은 그것뿐이지 뭐. 모두 고생이 많네. 찍어 가니라고.